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소나타 LF 택시가 단종이 됐어요. 내연기관 택시는 상위 등급인 그랜저 택시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그랜저는 너무 비싸죠. 택시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된 겁니다. LF 소나타를 단종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업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아쉽네요. 어쨌든 택시업계는 계속해서 신차를 투입해야 하는데 이번에 김한용의 모카 채널에서 LPG 아반떼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왜 LPG 아반떼를 추천을 하게 됐느냐를 먼저 따져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를 보시면 중형에 해당하는 게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 자동차이거나 혹은 길이 4.7m 초과하면서 너비 1.7m로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재미있는 게 두 개 중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반떼가 실제로는 1600cc가 안 되긴 하죠. 그런데 아반떼가 기존에는 길이가 4650mm로 4.7m를 못 넘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60mm를 늘리면서 4710mm가 됐습니다. 이게 다분히 60mm나 올렸다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마진을 감안해서 전체 길이 4710을 맞춘 게 아주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에서 신모델을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투자비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택시를 전용 모델로 내놓을 순 없을 겁니다. 결국 기존의 모델을 택시화해서 내놓겠죠. 그런데 지금 이 아반떼는 이제 중형 택시로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한때 소형 택시로 아반떼와 포르테가 있었지만 주행요금이 낮아서 택시 기사들이 수익이 안 나온다고 꺼려했는데 이젠 아반떼로 중형 택시를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김한용 기자님은 여기서 아반떼 LPG를 추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입장이고 하이브리드를 더 추천합니다. 제가 또 자차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형 택시로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택시 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유지비죠. 그래서 유지비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가솔린 모델 시작 가격은 1975만원, LPG 모델 시작 가격은 2008만원입니다. 참고로 LPG는 렌트카 기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2466만원이 최저가고 세제 혜택 후 가격 기준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LPG 대비해서 458만원이 더 비쌉니다. 다음으로 가솔린은 연비 15.3 LPG는 10.5 하이브리드가 21.1입니다. 연료는 7월 12일 기준 휘발유가 1573원 LPG는 904원을 기준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연간 주행거리를 찾아봤는데 적게는 6만에서 8만 킬로미터 정도. 물론 더 많이 주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6만과 8만 킬로미터를 기준해서 계산했습니다. 먼저 1년에 6만 킬로미터를 주행을 하면 유지비가 가솔린이 616만원, LPG가 516만원, 하이브리드가 447만원 나옵니다. 순전히 연료비만 이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솔린이 LPG보다 비싼 이유는 가솔린은 LPG 대비해서 연비가 1.5배 높지만 LPG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가 LPG보다 저렴한 이유는 하이브리드는 LPG 대비해서 연비는 2배인데 휘발유 가격이 LPG 가격의 2배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간 6만 킬로미터 주행거리를 기준하면 7년은 타야 LPG와 하이브리드 구매 가격 차이만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주행거리 8만 킬로미터 기준하면 약 5년 후에 구매 가격 차이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하이브리드는 LPG 모델과 달리 브레이크를 자주 안 씁니다. 회생 제동을 통해서 제동력을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충전을 하죠.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 교환 비용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 교환 비용, 브레이크 오일 교환 비용까지 더 많은 유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름과 겨울철 에어컨이나 히터 때문에 공회전을 해도 덜 눈치를 볼 뿐더러 항상 공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서 엔진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택시가 정차한 상태로 공회전을 하는 건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겨울에는 히터를 켜서 공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잔량이 있으면
엔진을 안 켜도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고, 겨울에는 엔진 잔열이나 PTC 히터를 통해서 공회전 없이도 어느 정도 히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LPG나 가솔린 모델은 항상 이 에어컨과 히터를 켜기 위해서는 엔진을 켜야 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에어컨과 히터를 켜는 게 엔진 작동이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회전으로 엔진에 생기는 무리를 덜 줄 뿐더러 매연이 안 나오니까 주변의 눈치도 덜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배터리 방전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매일마다 운행을 하는 택시의 경우에는 배터리 방전이 될 가능성이 적겠지만, 갑작스럽게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점프선을 물리거나 보험사 긴급 출동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리셋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만 누르면 배터리가 바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 걱정이 없습니다. 점프선으로 물리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도 필요하고, 보험사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되면 그 시간만큼 택시기사는 일을 못합니다. 택시기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생 제동 기능으로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마모가 적기 때문에 교환 주기가 길어지고, 이 브레이크에 사용되는 오일까지도 교환 주기가 길어지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감면이 있죠. 네 번째로 하이브리드 모터는 초반에 가속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LPG 차가 가속력이 더딘데, 이 부분을 하이브리드 모터가 보조를 해주면서 초반 가속력이 약했던 그런 택시기사들의 불만족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거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는 가솔린 모델과 동일합니다. 지금의 소나타나 그랜저 LPG 모델은 도넛 탱크라고 해서 도넛 모양의 원형 탱크가 들어가는데, 아반떼 LPG는 도넛 탱크가 아니죠. 그리고 설령 도넛 탱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솔린 모델과 트렁크 공간이 똑같지 않고 오히려 작습니다. LPG 탱크 때문에 바닥면이 살짝 올라오기 때문이죠.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과 완전히 동일한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사용하시는 승객분들도 해외여행을 갈 때 넓은 트렁크 공간에 짐을 많이 싣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하이브리드 모델만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으로 편안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차체 거동성이 장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본 옵션이 빵빵합니다. LPG 모델과 가격 차이는 458만원입니다. 하지만 최저 트림이 완전히 동일한 옵션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는 LPG 모델에 대비해서 기본 옵션이 더 많죠. LPG에 없는 하이브리드 기본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휠인치도 15인치가 아니라 16인치 휠, 전방 윈드쉴드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하이브리드는 기본인데, LPG는 최상 등급인 인스퍼레이션에나 적용이 됩니다. 깊이가 변형 컵홀더에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입니다. 이 정도 옵션 차이만 하더라도 최소 5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아반떼가 페이스리프트에서 전장을 4710mm로 60mm나 늘린 것은 아마도 소나타를 대체하는 택시 후속 모델을 고려한 거라고 보여진다는 것. 그리고 택시로는 LPG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택시 운행을 한다면 5년 6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을 앞으로 바라봐야 할 텐데, 그러면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적합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량 구매 가격을 회수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을 차이를 회수하는 기간 동안에도 LPG보다는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